우리는 모두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인함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통해 편안함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극한의 고통 속으로 밀어넣어 비범한 존재로 거듭나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듣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끝에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울 수 있는 열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감을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삶입니다.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떠나십시오. 여기에는 행복이란 없습니다. 평화도 없습니다. 끔찍할 뿐입니다. 정말 지독하게 힘든 길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단 한 가지를 가르칠 수 있다면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길은 끔찍하게 고통스럽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의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아주 조금 상황이 나아지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 당신이 감내해야 할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이 땅을 걸으며 곳곳에 널려있는 평범함과 마주할 때마다 분노를 느낍니다. 그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저는 그 방법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방식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은 여유롭게 커피를 내리고 팬케이크를 굽고 연인과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눈을 뜨는 그 즉시 당신의 정신은 곧바로 일에 착수해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즉시 행동에 돌입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알았던 유일한 것은 노력, 오직 뼈를 깎는 노력이었습니다. 이 문단이 이해되지 않아서 군입대 시험에 통과할 수 없다면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또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차라리 통째로 베껴 쓰십시오. 그것이 제가 배움을 터득한 방식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일어나기 싫어하는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당신이라는 거대한 바위에서 작은 조각 하나를 더 떼어내는 것입니다. 매일 건강한 음식을 먹고 매일 훈련하러 갑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더 강하게, 더 혹독하게, 더 치열하게 훈련합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반복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매일 자신이라는 돌덩이에서 불필요한 조각들을 깎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스스로의 손으로 빚어낸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내가 이걸 해냈구나. 그 순간부터 당신의 여정은 진짜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라는 원석을 깎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친 모서리를 다듬어낼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여, 당신은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어딘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충분히 노력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것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만약 당신이 살아 숨쉬고 잠자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나요? 당신은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지금의 당신이 되었는지, 혹은 제가 어떻게 지금의 제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그 지독한 고통의 장소로 억지로 밀어 넣을 시간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이 게임에는 운이란 없습니다. 아주 약간의 운이 따를 수는 있겠지만 그 운조차도 당신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한 후에야 찾아옵니다. 행운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행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운은 당신 편이 아닐 겁니다. 당신 스스로 그 상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고긴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고긴스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리고 괴롭힘당하고 학대받은 아이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면에서 힘들어했던 아이였죠. 그 아이는 아무리 열심히 훈련하고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무언가 힘든 상황이 닥치면 진짜 데이비드 고긴스가 튀어나와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존재, 고긴스를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더 나아졌습니다. 땅에 구덩이를 팔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새벽에 일어날 때 저는 성장했습니다. 그렇기에 갈망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갈망 속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지만 진정한 힘은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불안, 두려움, 자기의심, 거짓말의 가장 깊은 바닥에 태아처럼 웅크리고 있는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모습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마주하고 진실되게 대면한 다음 그것을 고쳐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강점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조언입니다. 아니요, 당신의 약점에 3배로 집중하십시오. 당신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알아내십시오. 선택하지 않은 고통에 대비해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매일같이 하기 싫은 역 같은 일을 하십시오. 저는 말을 더듬고 배운 것 없고 겁에 질린 아이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보며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내가 되지 못한 모습과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무도 저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구해야만 한다고. 당신은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저편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본 적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발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바꾼 것은 제 자신에게 혹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갈아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를 가능한 최악의 상황에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지만 정작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뚱뚱해, 몸매가 엉망이야 와 같은 불평들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에 대해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불평을 멈추십시오. 문제의 일부가 되지 말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모든 행동에는 반작용이 따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불평뿐이라면 당신의 인생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하고 통제하고 강인하게 버티십시오. 저는 제 영혼의 깊은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 자문했습니다. 좋아, 무엇이 너를 포기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너를 약한 남자로 만드는가?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기에 저는 계속해서 포기하고 시작점으로 돌아가거나 힘든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론가가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 그대로 제 자신을 불 속에 반복해서 던져 넣었습니다. 마치 검을 단련하듯이 말입니다. 검을 불 속에 넣고 꺼내서 두드리고 다시 불 속에 넣는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 훌륭한 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검을 계속해서 두들겨야 합니다.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더 이상 포기할 수는 없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알아내야 해. 너는 왜 이렇게 한심한 놈인 거냐? 대체 뭐가 문제야?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 자신이라는 검을 불 속에 다시 집어넣고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어느새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신이 단단해지고 있구나. 내가 강해지고 있어. 저는 더 이상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옥에 던져넣고 그 지옥 속에서 자신을 해부합니다. 평범한 환경에서는 아무것도 분석할 수 없습니다. 섭씨 22도의 쾌적한 날씨에서는 아무것도 해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냉동고에 던져넣고 그 안에서 얼어붙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을 해부하는 겁니다. 비참할 때 내가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제발 문 좀 열어줘라고 비명을 지를 때 그때 뇌를 해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해야 합니다. 아니, 5초만 더. 냉동고에서 5초만 더 버티는 거야. 바로 그때 당신은 뇌를 분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자신을 냉동고나 불 속에 다시 던져넣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제 자신을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세상에 위대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추가적인 노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끔찍하고 비참하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당신 자신을 마주하고 당신이 아닌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뚱뚱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부르지 마, 바보라고 부르지 마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 당신의 모습에 대해 솔직하고 날 것 그대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드럽고 친절한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당신은 그냥 조금 통통한 것뿐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냥 뚱뚱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매일 당신 인생의 매 순간 그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당신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이는 인내심 말입니다. 나는 뚱뚱하다. 나는 내 자신이 싫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3에서 4파운드를 감량하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성취인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그냥 충분히 좋지 않아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쉽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용기와 의지력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종종 닫혀있는 그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서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문을 열고 당신 안의 악마와 싸워야 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녀석에게 말을 거십시오. 어디 한번 해보자. 이것은 어려운 싸움입니다. 당신은 실패할 것이고 머릿속은 복잡해질 겁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새벽 4시나 5시에 알람이 울릴 때 당신의 마음이 안 돼라고 말할 때 당신이 그 목소리를 이겨내는 방법은 그저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이제부터 이게 우리의 방식이야 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수반되는 고통의 양,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횟수가 바로 당신이 매일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당신이 정신적으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직한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학교에서 뒤처지고 있어. 나는 게을러. 내 집은 엉망이야. 당신은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불러야 합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단어를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 주위에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대화도 그런 종류가 됩니다.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은 괜찮지 않아 라는 책임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를 지적해야 합니다. 당신을 망친 인생의 그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서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은 힘든 여정입니다. 진짜 여정입니다. 당신을 편안함의 영역 밖으로 멀리 데려갈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강인함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편안한 환경에서 찾으려 합니다. 편안한 환경에서는 결코 강인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과거, 저는 해충 방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바퀴벌레가 들끓는 식당에서 저는 그곳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 너는 정확히 이런 놈이야.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내 마지막 모습이 되지는 않을 거야. 저는 그 식당에서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집착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발명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고통, 어떤 고난, 어떤 종류의 비난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욕을 먹더라도 당당히 서서 여디나 먹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말입니다. 저는 이 굳은 살 박인 마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통을 통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보통 사람이라면 나가지 않는 것이 본능입니다. 하지만 저의 본능은 우리는 나가야만 해 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끔찍하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지는 모든 일들을 저는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는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체중을 감량하고 네이비실 훈련에 입소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3번의 지옥주 훈련을 겪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문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문을 열수록 제 잠재력이 거의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모든 사고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고긴스에서 고긴스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귀중한 여정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제게는 자부심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며 묻습니다. 행복한가요? 뭐가 문제죠? 저는 대답합니다. 나는 목표에 미쳐 있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보는 제 모습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제 마음속으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 바로 거기에 힘든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매일같이 자신을 갈아 넣을 수 있냐고. 당신은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136kg이었을 때 네이비실이 되겠다는 동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에 떨고 거짓말을 하던 겁쟁이 아이였습니다. 저는 제 불안감과 두려움 속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동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정을 찾아 헤맵니다. 열정은 당신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불안감입니다. 그 모든 찌꺼기들, 당신은 그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연료는 바로 당신 자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극복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저는 바로 거기서 제 자신의 불안감 속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의심, 두려움, 불안 속에서 동기를 찾을 수 있을 때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저는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험악해질 때마다 데이비드 고긴스는 말합니다. 어차피 너한테는 아무도 없었잖아. 이 자식아, 지금 제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저것이 바로 저입니다. 저것이 저에게 불을 지핍니다.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어차피 너한테는 아무도 없었잖아. 주위를 둘러봐. 팀 따위는 없었어. 오직 너뿐이었어. 당신은 바닥 중의 바닥에서 믿음을 쌓아 올렸습니다. 당신이 해낸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힘든 시간이 닥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의 진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것은 진짜입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 뇌에서 그것이 튀어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기 위해 제 인생의 모든 어두운 순간을 다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노력이 저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모두가 등을 두드려주길 원하고 훈련 파트너가 필요하고 책임감을 관리해줄 코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것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믿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 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과 진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저를 믿으십시오. 일단 그 열정과 목적을 찾으면 당신의 목표, 당신의 목적,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그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끊임없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목소리는 우리를 편안함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제게는 평생 동안 들어온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봐, 뭐 하는 거야? 아니,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 해. 아무도 없는 저 구석의 돌무더기로 가야 한다고. 승리는 바로 저기에 있어.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쪽에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제가 있었습니다. 저쪽에는 제 인생을 꿰뚫는 모든 것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가 저를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신이든 무엇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 수양,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로 봅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실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당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오직 시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신이 창조한 가장 강인한 사람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자신과의 전쟁에 나설 때 당신은 많은 평화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포기하면 당신의 뇌는 말합니다. 우리는 끝났어. 그래서 확장이 없습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통제합니다. 당신은 말해야 합니다. 엿먹어라. 이 구역의 주인은 나야.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가고 싶은지 말해야 합니다. 저는 전사의 정신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 인생에서 많은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과의 싸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을 차리고 제가 가진 모든 두려움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화는 당신이 자신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당신은 그것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걸어다니고,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결국 당신은 그것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당신 머릿속에 그 내면의 대화를 바꿔야 합니다. 당신을 향해 헛소리를 짓거리는 그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잡으려 한다는 피해자의식을 굳은 살로 덮어버릴 때까지 당신은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한때 저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 만약 당신이 그 사고방식을 유지한다면 당신은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개 같은 근성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NFL 선수가 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MVP가 되십시오. 5km를 뛴 것에 만족하지 말고 10km에서 우승하십시오. 의사가 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의사가 되십시오.
50파운드를 감량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해내십시오. 만족이란 없습니다. 더 강인하게 버티십시오. 거울 속의 당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두려워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거울 속의 당신을 극복하는 순간 당신은 해낸 것입니다. 저는 타고난 재능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목표에 미쳐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동기부여 단계를 넘어 목표 지향적으로 그리고 마침내 집착의 단계로 나아가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목표에 미쳐 있을 때 당신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파괴될 것입니다. 매일 불편함을 느끼십시오. 당신은 한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불안감 속으로 돌아가 그 안에서 이 안을 찾으려 합니다. 엄마가 주던 쿠키, 배우자의 위로 같은 것들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지옥 속에서 다르게 생각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재훈련시켜야 합니다. 세상에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보다 낫다고, 자신은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는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고운 가루로 갈아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고운 가루 상태에서 그 자신을 반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찾기 위해 그 어두운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이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더 나아집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바로 당신의 마음과 정신력을 잃는 것입니다. 헤드폰이나 스마트폰이 당신을 도와줄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를 도왔던 유일한 것은 혼자서 제 자신을 추스르고 제가 아닌 모습과 제가 되고 싶은 모습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저를 도왔습니다. 자신감은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장소에 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또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곧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거야. 내 자신감은 편안한 지대가 아니라 이 불편한 지대에서 만들어지고 있어. 이제 당신은 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알 것입니다. 이 길은 정말 지독하게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의 인생에서 조금은 나아지는 특별한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없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올바르게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자신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기적은 오지 않습니다.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간이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부정행위를 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당신이 동기부여가 가장 적을 때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하기 싫은 날에는 그냥 닥치고 해야 합니다. 마음은 중세시대의 잔인한 폭군과 같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당신과 싸웁니다. 그것은 당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알고 있으며 당신을 편안한 길로 밀어 넣으려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가 당신을 아는 것만큼
당신의 뇌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외부의 방해를 잠재울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평화를 찾기 전에 당신은 자신과의 전쟁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어둠을 연구합니다. 빛 속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시간들, 그곳에 진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그곳에 두지 않는 한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잠재력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포기하고, 항상 미루다가 어느 날 늙어버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말하는 겁니다. 젠장, 나는 위대해질 수 있었는데 인생은 항상 당신에게 시험을 던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주며 나타나지 않을 변명거리를 줍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인생이라는 콜로세움의 전투 준비를 마치고 나타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100%를 찾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빠져나갈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아, 이제 우리는 적응하고 극복할 것이다. 그것이 저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그곳에 몰입시켜야 합니다.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옥이 되었고 그것이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옥의 벽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원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해.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더 잘 훈련시켜야 해. 스스로를 돕지 않으려는 것은 괜찮지 않아. 그것은 용납될 수 없어. 믿음은 쌓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스스로를 믿어라라고 말해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믿음은 당신이 스스로를 통과시킨 벅찬 과제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그 증거 더미가 당신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있다. 자신감은 당신이 쌓아 올린 것에서 나옵니다. 꿈을 꾸되 꿈의 주인이 되십시오. 꿈만 꾸고 행동하지 않으면 꿈이 당신의 주인이 됩니다. 당신이 꿈의 주인이 되는 순간은 네이비실이 되겠다고 말하고 좋아, 3개월 안에 48kg을 감량하겠다고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꿈은 사라지고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해나